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보편적 인권 가치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유엔 고문 방지 협약 등을 무시한 반인권적 행위였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 현장인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도 북송 당시 우리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대여섯 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죠. 강제 북송이 국제적 인권 기준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야만적 조치였다는 뜻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때 판문점에서의 잔혹한 현장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사진은 있고 영상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이 탈북민의 북송 과정을 담은 영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관련 소식 발빠르게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4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엔 탈북어민이 포승줄에 묶인 채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정황만 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이 어찌 이토록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헌법 제3조는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자이든 아니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국민이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 국민이 된 사람을 다시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1987년 대한항공 858편을 폭파시켜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김현희 씨도 북송되지 않았고요. 북한 특수부대 공작원으로 청와대를 습격했던 남파 무장공작원 김신조 씨도 귀순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가 백주대낮에 비밀리에 자행된 것이지요. 여기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고 어떤 목적에 의해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무를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판문점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 관련 사진을 공개한 뒤에 북송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해달라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영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는데요. 그런데 북새 사람들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바로 그것인데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당시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우리 측에서 북송 경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와 동영상을 촬영할 때 모습은 확연히 다르죠.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에서 이 모습이 사진 촬영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역시 당국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우리 측에서 북송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측에서 북한 측을 바라보며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가슴 쪽에 위치시켜 북송하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긴 것입니다. 이 역시 동영상 촬영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태영호 의원실은 해당 사진을 분석한 뒤에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경찰특공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당시 북송 과정을 촬영했는지 촬영했다면 관련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사진에 더해 영상이 공개된다면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듯한데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유엔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판문점 구역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북한을 통하는 유일한 도로의 연결점인데요. 공동관리구역인 이곳의 공산군 측 관리자는 북한이고요. 유엔군 측 관리자는 미군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당시 상황을 유엔사 측, 즉 미군이 모르고 있을 리 만무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때 유엔사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사는 2020년 9월 이 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북한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사는 그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적대 행위와 관련해 북한, 중국과 협의에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사는 이대준 씨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여 전인 2020년 5월 중부전선 감시 초소 총격 사건에는 적극 개입해 조사 결과까지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2017년 11월 발생한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당시에도 유엔사가 개입했는데요. 2017년 11월 13일 북한군 육군 소속 오청성 하전사가 판문점을 넘어 귀순할 당시 이를 저지하려던 북한군이 한국 쪽을 향해 사격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도 유엔사가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건 두 차례 유엔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와 함께 유엔사는 오씨 귀순과 북한군 사격 장면이 담긴 약 26초 분량 CCTV 화면까지 공개했습니다. 제 같은 사례로 밀어볼 때 유엔사가 이대준 씨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남북한 군 간의 사격 등 충돌이 없었고 남북한 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귀순 어민 북송 사건도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거나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때문에 유엔사가 이번 일에 개입하지 않고 선을 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이번 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CCTV 공개 등의 강력한 요청이 있다면 이에 유엔사가 협조에 응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복수의 군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유엔사가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의 북송 지원 요청을 대여섯 차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상태로 민간인 송환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유엔사의 경고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포승줄과 안대를 동원한 결박 송환에 유엔사가 난색을 표한 것은 판문점이 가진 상징적 의미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한기호 의원 측은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탈북 어부 송환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오전에 유엔사에 이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유엔사 측에서 인권적 차원에서 협조할 수 없는 문제라 판단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귀순어민 강제 북송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의 송환을 금지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엔사 또한 이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북송 협조 요청을 5차례나 거부한 것이고 안대 포승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진상을 밝히는 일에도 유엔사가 적극 협조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